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1일 찾아뵙는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요즘 한참 정말 위험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염병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격적으로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서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민영삼 칼럼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12월 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당대표의 이 선언은 저는 일단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요, 정말 국민을 절망과 나락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이제 더 이상 종식시키고 2021년 4월 9일 날 있을 서울시장 선거를 디딤돌로 해서 그 스텝스톤으로 삼아서 내후년 2022년 3월 7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문재인과 586 운동권 그 패거리들의 이 망국적 정치를 종식시키는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한 몸을 바치겠다는 안철수 대표의 결의에 대해서, 결단에 대해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서 두 가지 이 낱말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대권 포기를 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낱말은 결자 해지 입장에서 나오겠다. 아마 이 결자 해지라는 말은 2011년 안철수 바람, 안철수 신드롬이 불었을 때 50%를 상회하던 자기의 지지를 5%의 바닥을 걷고 있던 박원순, 당시 시민운동가에게,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했던 그때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지 않고 안철수 본인이 나왔더라면은 안철수 본인의 정치 인생도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당한 오판으로 인해서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한 이후로 안철수 본인도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가시밭길, 정말 실패를 거듭하는 험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개인적 불행한 그런 정치 경험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자 해지 입장에서 이제는 양보하지 않고 그만큼 어떤 결의에 찬, 본인이 이번에는 꼭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종식시키는 디딤돌로서 서울시장에 꼭 당선되겠다. 그래서 반문재인 이 국민 여론을 모두 한 곳에 모으겠다. 그리고 정말 서울 박원순 시장이 한 10여 년 동안 망쳐놓은 운동권 서울시정을 서울 시민의 생활시정으로 바꿔놓겠다 라는 결의로 해석을 하면서 아주 평가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요, 이제 야권 단일 후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성급한 그 선언이 아니었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그냥 국민의당 후보로서 우선 뛰겠다라는 선언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성급하게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서 본인의 욕심을 좀 내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 공주 내 친구 윤석열을 돕겠다라는 지금 최다 의원이죠. 5선의 충남 공주 정진석 의원이 마침 이번에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바로 3일 전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나름 페이스북 SNS에 평가하는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정진석 의원은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겠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도 소아를 버리고 대의만 쫓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과감하게 버리고 야권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는 겸허한 자세와 희생정신을 보여야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비판적인 당부의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권 후보든 서울시장 후보든 또 어떤 중진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야권이 단일로 대동단결해서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버려달라. 적점 분열을 하면은 자멸이다. 불과 8개월 전에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처절한 자기 반성인데 지금 누가 그런 중진이 있느냐? 만에 하나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진석 의원의 이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부 몇몇 삼성급 중진 의원들이 무슨 꿍꿍이에서인지 몰라도 무적 비대위를 비난하고 내부 총질하는 그런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적 그 행적을 보인 데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서울시장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얘기를 사실은 종합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주 좋다, 환영한다. 그렇지만은 욕심을 버리고 정말 야권 단일 후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차라리 입당을 해서 같이 한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선언한 이상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순차적 경선이 있고 2011년 박원순이 됐을 적에 그때 민주당에서 박영선, 추미애, 천정배 등등이 결차 경선을 해서 박영선을 뽑고 그 다음에 안철수한테 양보를 받은 박원순과 시민 여론조사 경선을 했던 이런 순차적 경선의 방법이 있고 안철수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원샷으로 원샷 원킬 그래서 원샷 경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정진석 이 경선관리위원장 같은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순차 경선을 반대하는 의중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 당 관계자들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샷 경선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든 안 하든 사실상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는 야권 통합이 1차적 야권 통합이 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의 결자 해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후보들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결자 해지는 안철수 본인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이 민영상 칼럼이 평가할 적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011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지만은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본인도 정말 당과 야권과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함께 결자 해지 입장에서 정말 고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민영상 칼럼이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이 야당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깝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동작구에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나가서 이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동작구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어떤 생각에서는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대구로 내려가고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때 동작구에 투입된 게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이 사투를 벌여서 동작구에 당선됨으로써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원내대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좋은 꽃길로 가게 됐고, 김문수 지사는 그 뒤로 굉장히 대구로 내려가서 험난의 길로 다가와서 심지어는 지난 2018년도에 서울시장까지 나가서 안철수 후보하고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으로 해서 2등은 났지만은 계속 실패를 하는 이 정치적 흠노를 갖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의 판단을 하는데 그때 제일로 필요한 것은 당과 당원들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기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희생할 각오를 하고 동작구에 출마했던 나경원, 그리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험지로 생각했던 경기도지사 출마했던 남경필과 나경원의 길이 있고 또 김문수의 길이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바로 이 양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결자 해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5년, 6년 뒤에 있을 차차기 대선에 오세훈 시장에게 더 큰 길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엊그저께 따따부타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은 싸우는데 야권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칼럼이 있었죠. 그 칼럼 부분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지율이 아주 미진한 대선 후보들, 정말 본인의 욕심을 버리고 서울시장을 위해서, 서울시장의 승리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조심스러워서 그때 아주 세게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건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은 대권 후보로 달리는 분 중에서 지지율이 미약한 분들은 저는 이번 서울시장에 정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에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그리고 현재 뛰고 있는 조은희, 박준희, 이혜훈, 김선동, 이종구, 그래서 10명도 좋고 12명도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정말 한 컨벤션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딱 뽑으면은 정의당의 존재 미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을 승리하는 거의 99% 저는 그렇게 되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보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서울시장을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내후년 2022년 3월 7일 날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말 지긋지긋한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 실력 없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두 얼굴의 586 운동권 세력의 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그런 길을 가는 길목이 바로 내년 서울시장의 모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한번 자기 희생으로 경선의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민영삼 칼럼은 과감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좀 서운한 측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 후보들 개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서운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영삼 칼럼이 생각할 적에는 바로 이 길이 우리 야권 모두가 사는 길이고 진정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찾아뵙는데 정말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자주 못 찾아뵙는데도 많이 구독해 주신, 그래서 28만 명이 넘어서 지금 29만 30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애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아직 구독을 안 누르고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